제가 보는 최고의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소속 2학번 최지우입니다.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정말 안 좋아서 친구들이 그만 좀 놀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말도 많이 했는데요. 국어는 4등급에서 1등급, 수학은 3등급에서 1등급, 경제는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. 그냥 통틀어서 말하면 공부법을 아예 바꿔버린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도 그냥 내신 잘 보겠다고 통째로 지문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어떤 지문이나 문제가 나와도 분석을 잘 할 수 있게 분석력을 조금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법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. 수학도 무작위로 양치기로 그냥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석적으로 푸는 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경제는 제가 아무리 못해도 6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6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아,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특도 공부하고 수특 인강도 보고 이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다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1등 찍었습니다. 너무 끔찍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거의 밥도 안 먹고 총 한 12시간 정도로 하루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시간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.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들입니다. 겨울방학 때는 기본적으로는 수능 시간표랑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시간 배분을 좀 저한테 맞게 했던 것 같아요. 12시간 공부한다 치면 국어는 2시간 하고 수학은 6시간 정도 하고 영어는 30분 정도? 그리고 나머지는 사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공부를 하면서 진짜 제일 단기간에 안 오르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 그 두 가지인데 특히 수학은 이제 통합이 되면서 문과가 살아남으려면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수학을 획기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잡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INFJ인데 정말 J인 만큼 밥 먹는 시간조차 계산해서 한 분 단위로 이제 계획을 막 짰었는데 근데 슬프게도 제가 F라서 감정적으로 뭔가 슬픈 일이 있으면 계획이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.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싸우는 날이면 그냥 그날 세운 계획을 아예 다 망쳐버려가지고 망친 만큼 다시 슬픈 시간 고려해서 계획을 짰습니다. 슬픈 시간까지 계산하시는 네. 싸울 시간 계산해서 아 그럼 이렇게 미루면 되겠다. 제가 보는 최고의 그냥 한 달 계획을 아예 다 짜놓는 게 좋거든요. 그냥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다 짜놓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날로 해서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그 쉬는 날에 틀어진 계획 있으면 다 마무리하고 안 틀어졌으면 그냥 쉬는 날에 그냥 노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느슨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토요일, 일요일을 제외하고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은 꼭 먹고 한 7시 40분까지 입실해서 8시부터 공부와서 1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점심밥은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6시까지 공부하고 심할 때는 저녁도 그렇게 똑같이 먹었는데 너무 배고프면 이제 나가서 뭐 사 먹고 저녁 시간 때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웃긴 인강 찾아서 좀 보고 이제 다시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 한 3시간 하고 한 새벽 1시에 다시 잤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저는 국어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는데 플랜 A랑 플랜 B를 두 개를 세워서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플랜 A는 수특 같은 거를 이제 2시간 정도 푸는 형식인데 한 1시간 정도는 비문학을 분석하고 나머지 40분은 문학 분석, 20분은 언매 공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문제마다 유형화를 시켰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면 사회 경제 지문, 사회 지문, 뭐 인문 지문, 과학 기술 지문 별로 문제 푸는 방식을 따로 이제 정해놔서 문제가 나오자마자 그 풀이 방식대로 이제 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원래는 모의고사 때 시간이 남은 적이 없었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니까 한 20분 정도씩 맨날 남겼던 것 같습니다. 플랜 B를 말씀드리자면 플랜 A를 한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
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남으려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닥치는 대로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샀습니다. 풀 때 답지를 그냥 빼고 최대한 많이 생각하는 형식으로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으면 답지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풀릴 때까지 정말 더 이상은 못 생각하겠다 싶을 정도로 문제를 오랫동안 풀다 보면 늘기도 많이 늘고 그리고 답지를 결국엔 본다 해도 그 답지가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영어는 아까 30분 정도만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프보이가 같은 걸로 그냥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탐은 제가 생활과 윤리랑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. 우선 생활과 윤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2 때도 생활과 윤리를 했었는데요. 그래서 이미 했던 과목이랑 개념 강의를 다시 듣지는 않았고 개념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인강을 찾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겨울방학 때 수능 직전까지 달별로 뭘 할지는 다 미리 계획을 짜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막상 친구들 만나고 막 여러 사람들 만나고 졸업사진 찍고 그러면 이제 다 흐트러지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전체적인 틀만이라도 겨울방학 때 미리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고3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수능이란 걸 봐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끝나고 내가 이만큼 쌓아와도 거기서는 이만큼밖에 못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루를 위해서 3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식 파이터로 달리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수시를 챙기거나 수시를 너무 많이 버린 상태라면 차라리 논술이나 그런 거 하나 정도는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스튜디오 러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, 다음에 또 만나요. 한번 여러 개 뜯어볼게요.